쿠바에서는 이미 외교적 메시지를 넘어서 오랜 시간 동안 압력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사법 단계를 벗어나 이제 실행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남부사령부 사령관은 피트 헤그색과 펜타곤에서 회의를 가졌고 항공모함 니미츠함은 카리브해에 있습니다. 쿠바 인근에서 정찰 비행이 진행 중이고 CIA는 아바나에 최후 통첩을 전달했습니다. 헬리콥터가 마이애미 상공을 저고도로 날고 있으며 루비오는 쿠바가 위협이면 트럼프가 행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2026년 5월 22일 금요일 트럼프는 연설에서 쿠바를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단계적으로 섬을 포위하며 공산당을 지탱하는 구조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게이사와 연관된 네트워크에까지 손을 뻗고 이민을 더욱 엄격하게 하고 제재를 확대하며 쿠바 독재 정권이 러시아, 중국, 그리고 자국의 군부 엘리트에 의존하게 된 이후 가장 위험한 단계에 들어섰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선박, 정보기관, 사법 절차와 체포가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트럼프는 지금 쿠바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공산 정권이 이 포위망을 벗어날 방법이 있을까요? 공산 정권이 섬의 통제권을 잃기까지 얼마나 시간이 남았을까요? 이 모든 것을 곧 말씀드릴 테니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서 계속해서 실시간 정보와 최고의 저널리즘, 신뢰할 수 있는 기준의 정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밀존 알비스입니다. 라울 카스트로가 미국 사법당국에 기소됐고 문을 열었고 움직임은 이미 진전됐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쿠바를 미국 해안에서 90마일 떨어진 플로리다 앞바다의 실질적 위협으로 간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압력의 중심은 동시에 세 가지 전선에 있습니다. 카리브해에서의 해군 주둔, 아바나에서의 정보 활동, 그리고 섬 안팎에서 활동하는 공산주의 엘리트의 경제 네트워크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입니다. 쿠바 위기가 고조되던 시기에 USS 니미츠 항공모함이 그 타격단과 함께 카리브해에 진입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해상훈련과 지역 협력을 위한 서던 시즈 2026 작전의 일환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적 효과는 분명합니다. 항공기, 헬리콥터, 해군 호위함과 전투 구조를 갖춘 항공모함이 이런 한 주 동안 이 지역을 통과하는 것은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아바나는 바다를 바라보며 워싱턴이 단순히 제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워싱턴은 어디까지 손을 뻗칠 수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부사령부가 바로 이 해석에 무게를 더하는 핵심입니다. 이 사령부가 미국의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 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쿠바 위기가 펜타곤 회의, 군사 지도부, 해군 이동, 그리고 지역 안보 평가까지 포함하게 되면 쿠바 정권은 더 이상 단순한 정치적 선언만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쿠바 정권은 미국의 거대한 국가기구와 맞서게 됩니다. CIA 역시 이미 이 위기의 중심에 들어와 있습니다. 존 래트클리프는 2026년 5월 14일 아바나에 있었고 트럼프의 강경한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미국은 쿠바 정권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지 않는 한 진지하게 쿠바와 교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워싱턴이 이 문제를 단순히 이데올로기로만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쿠바가 더 이상 서반구에서 적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로 남아있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르코 루비오가 아바나에 강한 충격을 준 한마디로 그 메시지를 완성했습니다. 그는 현재 쿠바 지도부와의 협상을 통한 합의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외교의 문을 열어두면서도 루비오는 트럼프가 미국의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할 경우 행동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실질적으로 국무장관은 쿠바 정권을 아주 단순한 선택지 앞에 세웠습니다. 진정으로 변화하든지 아니면 점점 더 거세지는 압박에 직면하든지 말입니다. 가장 민감한 타격은 쿠바 군부와 연계된 대기업 게이사를 겨냥했습니다. 게이사는 단순한 경제 조직의 약칭이 아닙니다. 이곳은 군부 엘리트의 금융 심장부로 호텔, 기업, 수입, 관광, 통화, 특권, 그리고 섬 내에서의 영향력을 모두 통제하고 있습니다. 쿠바 국민들이 정전, 연료 부족, 텅 빈 진열대에 시달리는 동안 이 네트워크는 무대 뒤에서 정권의 권력을 지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루비오는 바로 이 금고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와 연관된 이민 구금은 새로운 신호가 됐습니다. 루비오는 게이사 임원의 여동생이 미국에 거주하다가 영주권이 취소되고 체포되어 미국 이민당국의 구금하에 들어갔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점이 결정적인 이유는 압박이 실제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쿠바 정권으로부터 이익을 얻었던 공산주의 엘리트들은 이제 미국 땅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이상 안전하지 않습니다. 워싱턴은 쿠바의 억압 체제를 지원하면서 미국에서 편안하게 사는 가족들과 체제 운영자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재는 쿠바 권력과 연관된 기업과 개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인도적 지원은 공산주의 통제를 벗어나 제공되어 정권이 국민에 대한 구호를 자신들의 생존을 위한 정치적 연료로 삼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바나는 이에 반발했습니다. 아바나는 루비오를 공격하고 워싱턴이 공격을 준비하고 있다고 비난하며 대응했습니다. 미겔 디아스카넬은 라울 카스트로를 옹호하며 그 비난을 정치적 술수라고 불렀습니다. 중국도 쿠바를 옹호하며 미국의 압박을 규탄했습니다. 이런 반응은 그 움직임이 가장 민감한 부분을 건드렸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단순한 말뿐이었다면 정권은 성명만 내고 그냥 넘어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바나와 그 동맹국들이 집단적으로 반응할 때는 압박이 권력의 핵심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트럼프도 이 문제를 미국 정치의 중심에 놓았습니다. 그는 수십 년 동안 많은 대통령들이 쿠바에 대해 뭔가를 하려고 생각했지만 이제 자신이 행동하는 대통령이 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결코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쿠바 위기를 백악관의 역사적인 결정으로 자리매김하게 합니다. 마두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연료 공급 경로를 차단하며 아바나의 동맹국들에게 정치적 비용을 높인 후 트럼프는 쿠바를 지역 판도의 다음 목표로 삼기 시작합니다. 쿠바 정권은 이 시점에 매우 약화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섬은 정전, 경제 침체, 연료 부족, 그리고 외부 의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공산주의 정부는 모든 것을 워싱턴의 탓으로 돌리려 하지만 이제 미국의 메시지는 다릅니다. 문제는 단지 봉쇄 때문만이 아니라 국민에게는 빈곤을, 군부 엘리트에게는 특권을 안겨주는 그 체제 자체입니다. 마이애미 상공을 오가는 헬리콥터와 군사부대의 움직임이 뉴스에 보도되면서 뭔가 더 큰 일이 준비되고 있다는 느낌이 더욱 강해지고 있습니다. 군사작전 공식 발표는 없었지만 분위기는 달라졌습니다. 플로리다의 쿠바 커뮤니티는 새로운 신호 하나하나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싱턴이 정보기관, 해군, 사법, 이민, 제재를 동시에 움직이는 일이 단순한 우연으로 일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같은 주에 나타나면 자연스러운 해석은 경고 단계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은 트럼프가 아바나에 화가 났는지 여부가 아닙니다. 그건 이미 분명해졌습니다. 질문은 그가 이 압박을 어디까지 끌고 갈 것인가입니다. 정권 네트워크 관련 인물에 대한 추가 이민 구금 조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군 관련 기업에 대한 추가 제재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카리브해에서 해군의 존재가 확대될 수도 있습니다. 공산당의 통제를 거치지 않는 인도적 지원 반입 시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손댈 수 없을 것 같았던 인물들에 대해 더 공격적인 법적 조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정권도 이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초조하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저는 밀손 알비스 글로벌 국제주의자이며 매일 진실로 여러분께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이 제 목적입니다. 뉴스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끝난 후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비스 글로벌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히 소통하시기 바랍니다.